네, 푸틴, 김정은 포옹입니다. 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예정보다 늦은 오늘 새벽 평양에 도착하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항에 직접 영접을 나가서 포옹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두 사람은 오늘 정상회담을 진행하는데 그 내용에 이목이 쏠리는데요. 자, 주진희 기자 보도 보시고 전문가와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푸틴 대통령과 기다리던 김정은 위원장이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차량 앞에서 서로 먼저 타라는 듯 손짓을 하면서 양보하더니 푸틴 대통령이 먼저 타고 김 위원장이 옆자리에 오릅니다. 차량 로고는 러시아제 최고급 리무진 아우루스. 번호판은 러시아 국기와 러시아 번호판이 달려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오늘 새벽 평양에 도착한 겁니다. 예정대로라면 어제 저녁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극동 지역 일정이 지연되면서 1박 2일의 국빈 방문이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따라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푸틴 동지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국가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 정오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단독 확대 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 등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에서 북러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고 크렘린궁은 밝혔습니다. 기존의 선린 우호 관계에서 실제 협력 관계로 격상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서 베트남 국빈 방문이 예정돼 있어서 북한에서 숨가쁜 일정을 소화한 뒤 늦은 오후 베트남 하노이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자, 그럼 이번 만남이요. 한반도와 세계 안보에 미칠 영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푸틴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도착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어제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자, 이번 방북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원래 이제 냉전 끝나고 예.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일반적인 국가 관계로 전환이 됐어요. 예. 그런데도 별로 관계가 발전을 안 했어요. 주고받을 게 없거든요. 예.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걸 바꿔놨죠. 북한산 탄약이 필요하거든요. 절실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양국이 정말로 위험한 브로맨스를 하는데 문제는 탄약 외에는 서로 주고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뭐 군사 동맹, 자동 개입 뭐 이런 많은 이제 예측도 있지만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북한한테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받을 게 없거든요. 지금 정말로 중요한 국가라면 새벽에 김정은 위원장을 순환공항에 몇 시간씩 기다리게 하고 새벽 예. 2시에 도착할 리가 없죠. 그렇군요. 엄청난 결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바스토 친회에서는 30분 먼저 왔거든요. 예. 탄약이 필요했으니까요. 탄약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그 관계의 지속이지 지금 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해봐야 포괄적인 분야에 서로 주고받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립 서비스의 성격이 강한 거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도착 장면 보면요, 일부 꽃다발도 증정하고 뭐 길거리는 또 푸틴 초성화 걸고서 성대하게 굉장히 준비한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시진핑 때 보면은 굉장히 큰 성대한 준비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다른 이벤트가 좀 예상될까요? 우리 정상이라면 저녁 때 도착하면 공항에서 영접, 의장대 사열, 그다음에 이제 만찬, 그다음에 공연, 야간 공연. 예. 그리고 다음 날에 이제 회담하고 일정 소화하고 가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 지금 아마 일그러졌을 거예요. 하루 만에 다 해야 그렇죠. 되니까. 상황을 알고. 그러니까 공항에서도 간단하게 김정은 위원장 혼자서 수행단도 없이 의장대 사일도 없었던 것 같고 그렇게 간단하게 진행이 됐으니까 사실은 이 모든 이 외교적인 결례이기도 하면서 시진핑 주석 때보다 아마 더 화려하게 준비는 한 것 같은데 예. 그걸 제대로 보여줄 기회가 지금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푸틴 대통령이 늦었던 이유는 한번 저희가 후속 나오면 좀 전해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번 만남은 푸틴과 김정은 누구에게 더 의미가 있는 만남입니까? 지금은 김정은에게 의미가 있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탄약 외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어렵거든요. 예. 경제 최악이죠. 그다음에 중국하고도 사이가 안 좋거든요. 미국하고는 뭐 대선 때문에 미국이 북한 쳐다보지도 않고 있고. 그다음에 민족과 통일 개념 폐기하고 뭐 태양절 지우개 하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좀 혼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6월 말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 예고했거든요. 그건 내세울 게 없거든요. 예. 그러면 푸틴 대통령이 온 걸 대대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푸틴 대통령은 뭐 어차피 탄약은 받는 거고 바스토 친회에서 협력을 했기 때문에 이번은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일종의 정치적 서비스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그렇군요. 어쨌든 뭐 일각에서는 2019년 시진핑 주석 반복했을 때보다 더 성대하게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머쓱한 상황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주 머쓱하죠. 예. 왜냐하면 1박 2일로 거대하게 지금 이제 북중 관계가 안 좋으니까 시 주석 보라고 아마 더 성대하게 대접할 가능성이 컸거든요. 예. 근데 준비해 놓은 것들을 보여줄 시간이 일단 없고요. 그 다음에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새벽 2시에 도착한다? 이런 결례가 없죠. 왜냐? 그럼 푸틴 대통령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느냐? 아니거든요. 국내 일정이었거든요. 국내 일정이면 그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거든요. 예.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중요했다면 원래 지각장이긴 하지만 예. 국내 일정은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국내 일정을 소화하려고 김정은 위원장을 새벽까지 기다리게 한 거죠. 그게 지금 북러 관계의 현실인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뭐 실망감이 크다고 말씀대로 들으면 느낄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뭐 중요 문서에 서명하게 될 거다. 이래서 우리나라는 물론 뭐 미국, 중국까지 뭐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진짜 중요한 문서라면 중요한 문서라고 미리 말 안 하죠. 서명하는 말하죠. 그러니까 예. 얘기가 전략적,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가 관계는 동반자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예. 그다음에 고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거든요. 예. 요 문서에 서명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군사적인 내용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안 들어간다 보십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러시아는 북한하고 군사협력 안 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받으면서도. 예. 그리고 18일 날 노동신문에 푸틴 대통령이 칼럼을 썼어요. 일면에. 예. 거기에 국방이나 안보, 군사란 말은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들도 비공식 회담에서 중요 사항을 다룰 거라고 그럼 그랬거든요. 뭐 저희 뭐 외교나 사실 언론 쪽에서는 좀 확대 해석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는 눈에 안 입장이십니까? 보이는 쪽에서 네. 탄약과 예를 들면 북한에 한 1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노동자 파견 이런 것들이 오고 가는 거지. 예. 포괄적으로 협력을 하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협력할 접점이 찾아야 되는데 예. 그 접점이 없다니까요. 북한산 탄약, 그다음에 러시아의 에너지나 식량 요 정도면 딜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너무 원하는 거죠. 첨단 무기나 첨단 기술. 그건 안 김정은 위원장이 주죠. 더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지금 희망 사항이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한국 전쟁 이후에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다. 이거 확대 해석입니까, 그럼?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예. 이 북한산 탄약이 가잖아요. 우크라이나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위험해서 미국이 더 무기를 더 지원해서 지금 전세를 바꾸고 있는데 예. 북한이 또 대규모 탄약을 주게 되면 미국의 시도가 이게 물거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막겠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보면 푸틴 대통령이 여기 오기 전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언론 인터뷰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얘기했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지 않아서 고맙다. 그럼 자기들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들 주면서 우리한테 말 못하죠. 두 번째, 예.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한러관계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만들어놓은 상황 때문에 이 북러 관계는 김정은 위원장의 시한부 짝사랑일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북한 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러시아도 선을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네.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북한은 이번에 빈손일 수 있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어쨌든 이 북한과 러시아 정상의 초밀착 상황에서 어제 한중 외교안보 대화가 열렸습니다. 자, 이걸 두고서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보내는 경고란 해석도 있는데 중국이 북한을 좀 불편하게 본다. 이게 왜 이런 겁니까, 지금? 지금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경제가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경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미국과도 싸우지 말아야 되고 유럽과도 싸우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북러가 짝짝꿍이 돼서 지금 유럽 한반도 안보 동시에 불안하게 하거든요. 예. 그럼 이 소위 말하면 두 국제적인 불량배하고 중국이 같이 동일선상에 서면 타격이 너무 크죠. 그다음에 중국 내 한 10만 명 정도 북한 노동자가 있는데 이게 국제 제재 위반이거든요. 들어가라는 게 중국 입장이거든요. 어허. 근데 북한은 못 들어온다. 예. 달러 때문에. 외화벌이 때문에. 그렇죠. 들어오면 10만 명 그대로 나가야 된다. 이게 지금 갈등 관계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북한은 그런 냉랭한 관계가 있고, 근데 사실은 보면 다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지금 푸틴 대통령이 평양 갔다가 어디 갑니까? 베트남 가잖아요. 예. 베트남은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나라거든요. 예. 근데 얼마 전에 시진핑 만났잖아요. 그다음에 한국하고는 한러관계 회복 가능하다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만 혼자 신냉전 꿈을 꾸는 거지. 지금 고립돼 있다.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는 각자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정찰위성 기술이나 뭐 일부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무슨 미국 얘기처럼 뭐 한국 전쟁 이후에 뭐 거대한 그러기는 어렵다. 러시아가 미래를 본다고 그러면 한국을 선택하지
북한한테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 장기적으로 본다면.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북한군이요 또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습니다. 우리 군의 경고 사격 예. 받고 퇴각했는데, 자, 북한이 뭐 의도를 갖고 도발했다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 관계를 선언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시태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차 장애물도 만들고 전설도로도 개설하고 진주도 구축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북한은 전시체제를 전환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민군 태세를 전환하는 거다. 그 일환이다 이렇게 봐야죠. 알겠습니다. 한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